안녕하세요. 어드미션 마스터즈의 경험이 있는 탑 명문대 입학심사위원들과 함께 미국 대학 입시 궁금증을 풀어가는 교육 컬럼니스트 진아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매년 대학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많은 학생들은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고민을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인기가 덜한 전공으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덜 치열하면 합격 가능성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고 대학마다 차이가 큽니다. 소규모의 리버럴 아츠 컬리지 또는 하버드 대학 산하의 하버드 컬리지처럼 연구 중심 종합대학에 포함된 리버럴 아츠 컬리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학생 대 교수의 비율이 낮고 수업 규모가 작습니다. 특정 전공 하나가 학과의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보통 합격률은 전공과 무관하게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규모가 큰 대학들, 특히 공립대학들은 특정 전공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공에서 학위를 따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그 전공이 속한 학과의 지원을 초과한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업 정원을 초과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은 전공 필수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 전공의 학위를 취득하는데 4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학들은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지원자가 넘치는 전공들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합격생을 덜 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합격의 기준이 높은 전공들을 우회해서 합격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경쟁이 덜해 보이는 전공을 원서에 쓰거나 전공 미정으로 지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전략이 실제로 먹힐까? 만약 내가 드림스쿨에서 엄청난 지원자가 몰리는 전공을 공부하고 싶다면 완전히 관계가 없는 전공으로 지원하는 것이 일단 그 대학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서 현명한 방법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략은 득보다 실이 더 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원자가 전공을 정해서 대학에 지원을 하면 입학사정관들은 지원자가 해당 분야에 대해서 보여온 관심과 성취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은 고등학교에서 과외활동으로 파이낸셜 관련 클럽에 관여했을 수 있습니다. 여름 인턴십은 로컬 은행에서 하고 또 고교 시절 자신의 관심 분야인 AP 매크로 이코노믹, AP 마이크로 이코노믹, AP 거버먼트 등 소셜 사이언스를 중심으로 수업 스케줄을 짰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학생이 드림스쿨의 경제학 전공으로 원서를 내려다가 경쟁이 극도로 치열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드림스쿨에 꼭 합격하고 싶은 나머지 경쟁이 덜 치열한 생물학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학생의 아카데믹 프로파일과 과외활동 프로파일은 어떤가? 거의 경제학과 관련된 수업과 활동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자신의 프로파일이 대학에서 원하는 전공인 생물학과 왜 괴리가 있었는지 에세이나 입학 원서를 통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 학생의 합격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대학들은 소망하는 전공에 대해서 관심과 경험을 묻는 에세이를 요구를 합니다. 학생이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해당 전공을 원하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지원자가 고교 내내 엔지니어링 전공을 염두에 두고 수업을 듣고 과외 활동을 해왔다면 대학 에세이를 통해서 느닷없이 영문학에 대한 열정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라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학에 지원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느껴서 완전히 다른 전공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면 입학사정관들을 설득할 만한 스토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입학 원서를 작성하는 시기와 대학 졸업 사이에 전공을 몇 차례 바꾼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공 변경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대학에 진학을 한 뒤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전공이 반드시 대학에 지원할 당시의 원서의 성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맹점은 내가 도전하려는 전공이 인기 학과일 경우 전공 변경이 수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전공 미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 일부 학생들은 대학 지원 시점에 자신이 무엇을 전공하고 싶은지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전공 미정도 괜찮습니다. 전공 미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학생의 합격 확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확신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공 미정으로 지원을 한다면 이것은 비생산적인 전략입니다. 전공이 없이 지원하는 목적은 대학에 가서 여러 전공들을 탐험할 자유를 갖는다는 데 있습니다. 상이한 진로와 학문들을 탐색할 기간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전공에 특화된 일부 수업들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정 전공에 국한된 수업과 멘토십 프로그램, 과외활동, 그리고 인턴십 기회들이 제한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공을 정해서 필수 수업들을 이수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나중에 전공을 정하고 이에 대한 학위를 따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드림스쿨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내가 특정 전공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라면 그 전공에 대한 자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인기 전공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일부 대학들은 인기 전공으로 바꾸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사 과정이나 긴 행정 절차를 거칩니다. 오늘은 전공을 정해서 대학에 지원하면 유리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킴이었습니다.